안녕하십니까. 낭만국어 한사부 한재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여러가지로 송구스럽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좋게 이해해 주시자고 믿고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인물이 훨씬 더 좋은데 화상으로 진행이 되는 바람에 조금 못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타이틀을 낭만국어라고 잡아봤는데요. 사실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낭만이라고 들어가면 약간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 국어는 낭만이란 단어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를 좋아하지 않는데 시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시를 좋아해야 돼요. 시를 만났을 때 뒤로 물러서게 되면 그 문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설은 대부분 굉장히 긴 지문으로 제시가 되는데 그 긴 지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이미 반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출제자들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럼 고전은 어떨까요? 고전은 앞부분에 어려운 한자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듣도 보도 못한 표기 같은 것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학생들을 지치게 만들고 보기 싫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능 1타 강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전은 문제가 제일 쉽다.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절대 낯선 지문을 보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낯선 지문을 보고도 달려들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훈련에서 가능합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시도 전에는 몰랐지만 보기 싫었지만 보다 보니 이제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 3요소가 주제, 운율, 심상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옛날에 생각 안 하고 읽었거든요.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들께서 시를 설명해 주시는 거 시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다 분해해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거든요. 어떤 선생님은 외우라고까지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 시의 주제는 뭐다? 근데 사실 주제는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뭐 소재 뭐다, 특징이 뭐다, 이걸 다 외우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공부만에 익숙해져 있다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낯선 시를 독해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수업 방식이 뭐냐면 낯선 시나 낯선 소설이든 먼저 지문을 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먼저 조금 입이 뾰루퉁해요. 이걸 나보고 풀라고? 제가 그러죠. 괜찮아, 풀어봐,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시간 재서 풀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해 주거든요. 이 작품은 뭐고, 장르별 특징이 뭐고,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요것만 기억하자. 나중에 이 작품을 만나게 되면 아는 작품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근데 사실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작품을 공부하고 배웠다고 해서 나중에 그 지문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출제자들에 의해서 응용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측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무리고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냥 이 시를 한번 봤다, 이 작품에 대해서 내가 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 시가 조금씩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소설 지문 처음에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소설 지문 어떻게 읽냐면요, 어머니. 자, 소설의 3요소가 주제, 구성, 문체예요. 그리고 그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배경, 사건, 인사배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저 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에다 똥글뱅이를 쳐야 돼요. 보통 아무리 지문이 길어도 인물 2~3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이 무슨 일이 때문에 싸우는지, 그래서 어떻게 갈등이 전개가 되고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하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국어는 완전히 생판 다른 놈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 중학교 때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개나 소나 다 90점 이상 받거든요. 웬만한 학생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내신 첫 시험을 보면 60점, 70점 나오기가 바빠요. 한 학교에 내신 1등급 90점이 몇 명 안 되니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다 잘했던 학생들이 왜 그러냐, 문제의 양식이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길이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잘게 쪼개진 거 그냥 일방적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외웠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문제 해봐야 한정돼 있는데, 근데 이제는 낯선 시를 공부해야 되니까 독해 능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뭐 시의 3요소 해가지고 주제, 운율, 심상, 운율이 뭐고 심상이 뭐고 근데 배웠는데 이거를 자기가 그걸 이제 적용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외워서 들었다면 이제 시에서 운율이 뭐고 심상이 뭐가 나오는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학년만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국어는 고등부 올라가면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국어를 꼭 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예비 고1 겨울방학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 프린트를 주는데 한번 제가 봤는데요. 광양제철고 그걸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에는 겨울방학 동안에 봐야 될 시 한 150편, 뭐 그다음에 소설 한 100편 이렇게 앞뒤로 빼곡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국어 공부를 하려면 이 정도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은 갖고 와라 이거죠.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학원가에서 전부 예비 고1 그 겨울방학 그 특강이나 공부를 하게 되면 다 그런 내용 합니다. 현대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1920년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1920년대 작가가 있고 1930년대, 그다음 1930년대 말 40년대 초 이육사, 윤동주 같은 경우 우리 학생들 많이 아는데 언제냐 이거죠. 일제강점기. 자,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언제냐? 30년대 말 40년대 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과 그 등장 배경 또는 그 작가의 특징, 그 작품의 특징,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교과서에서는 그 텍스트가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작품은 운율 때문에 배우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심상이 특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감각적이기 때문에 배우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될 방을 머릿속에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께서는 아마 자녀분들 공부 계획을 잘 세우셨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내신 대비하면 이제 쭉 가면 됩니다. 그 겨울방학 때 했던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내신 대비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혹시라도 겨울방학 때 그런 어떤 국어에 대한 배경 지식에 대한 공부가 덜 돼 있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제가 학생들 데리고 공부하는 그건 뭐냐면, 첫 번째가 아까 낭만국어로 다시 돌아갈게요. 왜 낭만국어냐면 국어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어 공부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말 중에 대부분이 문제 틀렸어도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이 작품을 봤으니까 된 거야. 문제에서 네가 헷갈려가지고 틀리면 다음에 맞추면 되지 뭐. 단 이 작품에 대한 중요한 거 정리하고 가자.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고 다음에 또 보면 되는 거니까. 사실 영어 수학에 비해서 국어 시간 잡기가 어려워요. 스케줄도 잡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수학을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 수학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국어 점수가 영어 수학에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만만하게 봤던 국어가 영어 수학 공부하는데 자꾸 시간을 쪼개먹고 그 다음에 신경 쓰게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에 대한 준비를 벌써 겨울방학 때부터 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늦었어도 이제는 차근차근 해야 된다. 내신이라는 게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대 만만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월 달에 첫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물론 모의고사는 성적의 반영은 안 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모의고사 내용하고 내신 내용하고의 연계를 굉장히 많이 시도하십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나온 그
독해 지문 있잖아요. 요걸 그대로 내시기도 해요. 약간 1, 2, 3, 4 선택지만 바꿔서. 그 얘기는 뭐냐면 모의고사 공부가 학교 내신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내신의 내용을 포괄하는 어떤 일종의 학습 지침서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1교시 국어잖아요. 대부분 자꾸 잘 안 풀어요. 근데 이 모의고사에 대한 훈련도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내신 대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내신이 곧 모의고사고 모의고사가 곧 내신입니다. 모의고사는 잘 보는데 내신은 못 봤다? 이런 학생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내신은 잘 보는데 모의고사는 잘 못 봤다? 그런 학생은 굉장히 많아요. 왜? 가서 자니까. 자, 그런데 이왕이면 모의고사 훈련을 통해서도 내신 대비가 충분히 되니까 시험을 맞이해서 그 성의를 가지고 모의고사도 보면 좋겠죠.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그 다음에, 우리 충남, 고등학교, 굉장히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1학년부터 벌써 외부 지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굉장히 모의고사 스타일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스타일이 뭐냐면,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읽으면, 일단 질리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어려운 말이 앞에 나오고 하니까 여기에서 걸려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특수부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그러면 특수부대는 아마 작전 지역에 내려서 딱 내려서 시간 안에 임무를 완수하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이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 군인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그러나 예를 들자면, 그런 특수 임무에, 특화된 부대가 아니라면, 만약에 거기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생전 처음 낯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네가 이거 해라, 네가 이거 해라, 뭐 일로 가야 된다, 절로 가야 된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국어 문제도 똑같거든요.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는 다른데 전혀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떨어졌다.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다 가요, 어머니. 근데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미리 한두 번 해보면서 두려움을 없애는 거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출제자가 곳곳에 숨겨놓은 어떤 그 장애물, 그 다음에 함정들, 요런 거 싹싹 피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문제 풀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를 딱 봐서 1초 안에, 한 0.5초 안에 과장해서 그 안에 출제자 의도를 딱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노려보기만 해요, 어떤 학생은. 근데 알 듯 몰 듯 하면서도 정확하게 급소를 못 찍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요, 예를 들면 이미지란 말을 몰라요. 중학교 때 국어가 90점이 넘는 학생인데 이미지라는 말을 몰라요. 근데 이미지가 어머니 심상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심상이라는 말조차도 헷갈려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보면 금방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그러면 그때가 돼서야 무릎을 치면서 아하 그러거든요. 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실전에 쓰이게끔 정리가 덜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운율의 요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이걸 찾으라 그러는데 이제 찾아본 경험이 없는 거죠. 근데 운율이라고 해봐야 고2, 고3 돼서 운율 나오는 걸 어머니 엄청 어려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운율은 무조건 반복되는 거거든요. 반복되는 거 찾으면 돼요. 반복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자꾸 턱을 들게 되네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지? 보기 준 다음에 여기에 쓰인 그 시적 표현법과 유사한 거를 골라라 1, 2, 3, 4, 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표현법이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표현법이 몰라서 문제를 못 푼다고요. 예. 근데 표현법에는 뭐가 있느냐? 비유가 있고 상징이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비유는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원관념, 그 다음에 빗대어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보조관념. 아마도 학창시절에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를 비유라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 이런 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가 막막한 거죠.
근데 중학교 때라고 한다면 선택지에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의인법, 은유법, 서리법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고등학교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표현법이 쓰인 거를 찾으라 이거예요. 지문 길게 준 다음에 거기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가지고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자기가, 그리고 또 이제 표현법만 쓰인 부분만 밑줄 친 게 아니라 이제 길게 주니까 어디에 표현법이 쓰였는지를 찾아야 되고 이 표현법이 뭔지를 또 메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고등국어가 좀 달라지는 부분, 어려워지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의 수업의 모토는 뭐냐면 국어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끔 해서 국어에 대한 어떤 점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영어, 수학 점수를 관리하는데 절대 발목을 잡지 않게끔, 자, 국어 성적을 쭉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 수업의 목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어 공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어, 수학에 들이는 노력에 10분의 1 정도만 들여도 충분합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기적으로. 어떤 학생들은요, 내신 대비 한 달 전에 들어와요. 네, 급하니까. 그래서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어머니. 네, 한 달 동안 수업해봐야 지금 4번? 2번 한다고 하면 8번. 근데 보통은 이제 한 번밖에 없어요.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4번 수업해가지고 제가 무슨 뭐 어떻게 하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물론 핵심적인 요소 찝어주고요, 공부하는 방식 많이 바꿔주고요, 학생도 많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반짝하는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내신 대비 끝나면,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국어 안 해요. 5월달에 날씨 따뜻하잖아요. 국어학원부터 끊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어느 정도 찾았던 국어에 대한 감이 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안 하니까. 5월달 놀러 다니기 바쁘니까 PC방에 가느라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6월, 7월 이제 또 기말고사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또 내신 대비한다고 와요. 그러면 또 감이 떨어져서 와요. 다시 감을 또 올려놓고 회복시키는데 또 시간 얼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 찾는데 시간 걸리는 거지, 거기서 이제 성적 향상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도를 수업을 꾸준하게 들은 다음에 94점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봤는데 94점이 나온다. 그 정도 학생이면 국어 수업 안 들어도 돼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내신 등급이 1등급이 꾸준히 나온다. 아, 그러면 들을 필요 없죠, 뭐.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고, 국어는 옛날에 잘했고, 국어에 대한 어떤 흥미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갖기 시작했는데,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온다? 그거는 정기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만약에 기회를 주셔서 정기적으로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국어 성적 확실하게 책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저랑 공부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저랑 공부 안 하고 혼자 공부할 때도, 나가서 혼자 독립해서 공부한다고 할 때도, 아, 내가 그 선생한테 배워서 국어에 대한 감은 확실히 잡았어,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애프터 서비스인가요? 그 정도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자, 그럼 믿고 자녀 보내주시고요. 우리 자녀랑 열심히 수업해서 어머님들 입가에 활짝 미소가 번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낭만국어 한사부 한재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